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문제풀이 하고 있죠? 그 지난 첫 주에는 민사투표법 먼저 했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일단 기본 이론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앞부분이 법률행위 나오는데 법률행위에서 단독행위를 시험에 가끔 물어봅니다. 그럼 단독행위는 보통 형성권이죠.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성립하는 형성권인데 이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있는 것이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없는 것은 상대방이 있긴 있어요. 근데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있는 게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하죠. 보통 뭐 취소, 해제, 추인 등이 있고 상대방 없는 건 소유권 포기라든가 유언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학교 가면 이 책 버리겠죠. 그럼 소유권 포기할 때 누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죠. 그 다음 뭐 나 죽으면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 그럼 장남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행위는 원칙 조건 기한 붙일 수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상대방이 이익만 준다. 이때는 상대방을 해야 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조건 기한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법률행위는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분류할 수 있는데 채권행위가 의무부담행위죠.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거의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갑과 을이 매매계약했죠. 자, 매매계약 체결하면 갑과 을은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습니까? 할 일이 없습니까?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죠. 갑은 소유권 넘겨야 되죠. 을은 돈 줘야 되죠. 이처럼 이 매매를 하면 앞으로 할 일이 있네요. 어떤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걸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을이 매매대금 지급하니까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럼 이제는 둘이 할 일 없죠. 이제 할 일 없죠. 이것을 이제 물권행위, 처분행위,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예를 들어서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을이 X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근데 X는 사실 갑 소유가 아니에요. 제3자 A 소유입니다. 그럼 갑은 자기 거 팔았습니까? 타인 거 팔았습니까? 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잘 보세요. 이 갑은 매도인은 X에 관해서 아무 권한 없이 X를 팔았죠. 그래도 이 채권행위는 권한 없이 해도 일단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매매했단 말이 소유권 넘겼단 말이 아니죠. 소유권 넘기기로 약속한 거죠. 그럼 갑은 내 거 아니더라도 A에게 돈 주고 사서 을에게 소유권 넘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채권행위는 권한 없이 하더라도 일단 유효입니다. 근데 자, A가 갑에게 절대 안 판대요. 그래서 갑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넘길 수 없으니까 갑이 자, 얘라 모르겠다. 그래서 A 등기를 위조해서 을 앞으로 등기해버립니다. 그럼 이건 처분행위인데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처분권자 A 허락 없이 위조해서 했죠. 그럼 이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X에 아무 권한 없더라도 채권행위 일단 유효인데 이 처분행위는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A 승낙 없죠. 그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한 채권행위는 일단 유효예요. 그래서 이처럼 타인 권리 매매 유효, 타인 권리 임대차 다 유효입니다. 근데 처분행위는 권한이 있어야 되죠. 없이 했잖아요. 그때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무효 취소를 공부하는데 효력 요건을 결합했을 때 어떤 게 무효고 어떤 게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무효인 법률행위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채무를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상대방은 이행 청구 못하는 거죠. 근데 이행했을 때 원래 이행할 필요 없었죠. 괜히 이행했죠. 그때는 다시 내 거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무효 중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일 때는 이행했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무효는 이행 전에 똑같습니다. 모든 무효는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어요. 이행했을 때 하필 무효가 이게 103조 104조죠. 하필 무효가 103조 무효라면 이행했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103조 무효가 아니라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무효도 이행 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무효라도
103조 무효라면 이행했을 때 반환청 못하는데 103조 무효가 아니라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무효도 103조 무효인 것과 다른 사유 무효 나눌 실익이 이행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환청 못하는 것을 이제 불법원인급이라 불렀습니다. 그 다음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기죠. 그럼 취소할지 말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행위인실로 소급의 무효가 되는데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없어진다. 그럼 유효만 남잖아요. 그때는 유효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무효가 되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행할 필요 없고 유효가 되면 약속을 이행해야겠죠.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를 제3자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통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그럼 절대적이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앞사람이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뒷사람 선의 3자 보호 안 돼요.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다 무효라 선의 3자 보호되지 않고 선의 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범위에서 비통 딱 두 가지만 상대적 무효예요. 이것은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선의 3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는 비통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게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때 선이란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이 악의도 보호됩니다. 선이 악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악의도 보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무효는 우리 시험범위에서 비통과 명의신탁 아니면 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비통은 선의 3자 보호되고 명의신탁은 악의도 보호된다. 나머지는 다 절대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소도 같이 봅니다. 일단 우리 시험범위에서 취소 사유는 딱 4가지, 재착사강 딱 4가지인데 자 취소는 원칙이 절대적이라 제한 능력자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따라서 선의 3자 보호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차고사기 강박은 제3자 보호가 있죠. 상대적 취소입니다. 따라서 선의 3자에게 취소로 대항할 수 없다죠. 그래서 재착사강 4가지 외우시고 착사강은 선의 3자 보호가 있고 제한 능력은 없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률 규정은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나눌 수 있는데 뭐 의무 법규, 강행 법규 같은 말이죠. 그럼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고 그 다음에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임의 규정이라면 계약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서로 다른 약정하면 그들에게는 그 약정대로 하는 겁니다. 그 약정이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쉽게 말하면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된다. 약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강행 규정은 우리에게 언제나 적용되는데 강행이 다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단속 규정이라면 이거 말 그대로 경찰 행정 단속이 주 목적이에요. 우리 쉽게 말하면 야 단속 떴다 그러죠. 이것은 경찰 행정 단속이 주 목적이라 이걸 위반하더라도 사적 거래는 유효로 내버려 둡니다. 단 단속을 당해서 제재를 받을 뿐 사적 거래는 유효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반면 효력 규정 위반하면 그때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강행 규정 그러면 다 효력 규정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속 규정은 꼭 단속이라고 써집니다. 그래서 그냥 강행 규정 뭘 말한다? 효력 규정 말합니다. 따라서 강행 규정 위반 무효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도 우리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임의 규정과 효력 규정밖에 없어요. 우리 민법에는 단속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법들에 있는 거죠. 경찰 행정 법규에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잘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행 규정에서 어떤 게 단속 규정이고 어떤 게 효력 규정인가를 비교하겠습니다. 그럼 차이가 뭐죠? 어떤 게 무효로 된다면 그게 효력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
무효로 된다면 그게 뭐다? 효력 규정. 이건 무효가 아니니까.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간생략 등기는 원칙 단속 규정, 원칙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처벌됩니다. 처벌되더라도 사적 거래는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게 단속 규정입니다. 근데 중간생략 등기가 언제 무효가 되죠? 원칙 유효인데 이게 언제 무효가 돼요? 지금은 막 튀어나와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제.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하면 이게 효력 규정이고 그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 나왔는데 이 말 안 나오면 다 유효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백이 X라는 부동산인데 을에게 매매하고 을이 등기 없이 미등기 전매합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나 중간생략 등기 같은 말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합니다. 그럼 어차피 매매는 유효니까 이 등기는 유효가 되는 거죠. 단 처벌받지만 유효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X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였다면 그때는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효력 규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직접거래 금지 규정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단속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에게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당장 미국 이민 가야 돼요. 이민. 아파트를 팔아야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사에게 오늘 당장 9억에 팔아주세요. 그래요. 오늘 당장 9억에 팔아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파트니까 내가 사겠죠. 내가 샀죠? 이게 직접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와서 물건을 맡겼거나 또는 전화로 물건을 맡겼죠. 그걸 내가 거래하면 이게 직접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직접거래는 한마디로 의뢰인 걸 찍적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의뢰인 물건을 찍적대지 마라 그겁니다. 그러면 처벌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중개사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3-3이라 그러죠? 처벌돼요. 그럼 처벌되는데 그럼 이 법률행위 이게 유효일까 무효일까? 이걸 만약에 무효라 해버리면 갑이 미국 못 가죠. 다시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적 거래는 내버려둬요. 이 사람은 처벌하면 되니까 사적 거래는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게 의뢰인에게 더 이로울 수 있거든요. 따라서 처벌되지만 사적 거래 유효 이것을 단속 규정. 그럼 실제로 이런 거 많이 해야 안 해요, 중개사들? 중개사들 실제로 많이 해야 안 해요? 실제로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왜 할까요? 이게 불법인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불법인지 알았어요? 지금 이 공부하신 분도 이게 불법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럼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불법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암암리에 다는 겁니다. 아무튼 들키면 처벌됩니다. 그렇지만 사적거래 유효 이것을 단속 규정. 그 다음에 이제 효력 규정 대표적인 규정으로서 자 명의 신탁하면 무효가 되니까 효력 규정. 그다음 토지거래가도 안 받으면 무효라 효력 규정. 그다음에 중개소로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 그럼 초과 부분이 무효죠. 그럼 무효니까 효력 규정. 자 그럼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데 절대적 무효라 첫째 세 가지 중요합니다. 무효행위 추인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무효행위 추인 안 된 게 세 가지 대표적 외우셔야 돼요. 첫째 103조 무효, 두 번째 104조 무효, 세 번째 기타 얘기처럼 강행 규정 위반 무효. 얘들은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일개인이 이걸 추인할 수 없습니다.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답니다. 그 다음 이 절대적 무효는 표현대리 법률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지만 행위 자체는 유효일 때만 적용됩니다. 여기처럼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표현대리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절대적 무효라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시험에 꼭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행규정 위반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쭉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사회적 타당성 103조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볼게요. 자 문제집 17페이지 오세요. 문제집 17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법률행위 후 자 문제의 효력 동그라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동그라미 그러니까 효력 요건이죠. 저는 효력 요건 아는데 거기처럼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무슨말인지 몰라요. 그럼 안 되겠죠? 효력 요건입니다. 효력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 똑같아요. 그럼 효력 요건이 아닌 거죠. 그럼 답이 3번 기다리고 있죠? 3번 농지거래계약에서 다음 농취증 동그라미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건 매매계약 효력 요건이 아니죠. 그럼 농취증은 뭐 할 때 필요하죠? 매매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제일 나중에 등기할 때 필요하죠. 이건 등기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등기법에서 등기 각하사유 공부했습니까? 등기법, 등기 각하사유. 첫 번째가 뭐예요? 관할리반. 서울에 있는 토지를 사는데 제주도 가서 신청합니까? 그러면 서울로 가 그래요. 가. 그 다음 두 번째가 등기할 상이 아닌 것. 유치권 등기 못하죠. 그럼 집에 가 그럽니다. 일곱 번째 필요한 증이나 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때 이런 농취증을 제출 안 하면 집에 가 그래요. 그래서 이건 등기 요건이고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이 없으면 무효가 되니까 효력 요건. 2번 정지적금호 법령에서 조건이 성취해야만 효력이 생기죠. 효력 요건. 4번 법률의 내용의 적법성 확가 적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은 모든 행위에 요구되는 일반적 효력 요건.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거청 허가가 있어야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효력 요건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깁니다. 문제 다 풀하지 마세요. 제가 중요한 문제만 푸니까 그걸 반복해 푸시는 겁니다. 자, 4번으로 오세요. 4번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겁니까? 기억 매매 일방. 자, 예약 동그라미. 약이 약속 합의죠. 약이 약속 합의. 그럼 약속을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둘이 하죠. 혼자 하는 약속은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둘이 하는 게 법률 용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약도 계약입니다. 단독행위 아니에요. 니은 합의 해제 동그라미. 그냥 해제 딱 두 글자가 단독행위. 이건 합의가 청약과 승낙이 있는 계약이죠. 이건 계약입니다. 디귿처럼 법정 해제 동그라미. 그게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리을 숙권행위. 자, 철회 동그라미. 단독행위죠. 리을 의사표시 취소 동그라미. 단독행위. 리을 법정 대리인의 동의 동그라미. 단독행위. 시옷 무권들의 추인 동그라미. 단독행위. 그러니까 아닌 거니까 2번 기업관 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오른쪽에 자 5번이 보겠습니다. 제가 체크 안 해드려도 이제 중요한 문제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풀어오실 문제를 제가 파일에 올려드린 거예요. 자 5번 법률행 목적에 관한 설명을 옳지 못한 겁니까? 기억 타인 소유 부동산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는 다 채권행위는 유효죠. 처분권 없어도 채권행위는 유효. 방금 했습니다. 니은 정지적금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 맞습니다. 디귿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틀렸죠. 확정될 필요 없죠. 확정될 기준과 방법이 있으면 유효고 꼭 확정될 필요 없습니다. 리을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 모유는 그럼 이건 비통 아니죠? 비진이 통정의 폐시 아니죠? 그럼 절대적 모유라 그 뒤에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모유니까 있다. 없다가 틀렸죠? 미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자 추인 동그라미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아까 무효행위 추인 안 된 게 세 가지 103조 여기 104조 강행법규 위반했습니다. 자 비읍 계약이 체결된 자 후 동그라미 그러면 유효 후 매매 목적 건물이 자 전서 동그라미 이게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유효죠 유효. 그래서 제일 끝에 무효가 아니다 해서 맞았습니다. 휴였잖아요. 후발적 유효.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라 2번이 되겠습니다. 단 6번 법률행위 목적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법률행위 목적은 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틀렸죠? 확정될 필요 없다 그랬어요. 2번 탈세란 말에 흥분하면 안 돼요.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 생략등기 동그라미. 그럼 이건 원칙 유효죠. 언제 무효가 되죠? 탈세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때 무효죠. 그러니까 탈세 흥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그때 언제나 무효 틀렸죠. 원칙 유효, 원칙 유효예요. 3번 계약 성립자 후 동그라미 후, 그럼 유효 휴. 채무이행이 불가능 동그라미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해서 맞았습니다. 3번이 정답. 4번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 요건이다 틀렸죠? 효력 요건이 아니다. 5번 법률행위의 다음 원시적을 후발적으로 바꿔야 맞습니다. 후발적으로 바꿔서요. 그럼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위험부담이 문제되는 거죠. 예, 정답이 3번입니다. 자, 넘깁니다. 자, 7번 보세요. 법률의 목적 설명으로 맞는 겁니까? 기억. 법률행위 목적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확정될 필요 없죠. 그래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유효, 무효가 틀렸습니다. 지금 같은 지문들이 거의 중복됩니다. 니은 원시효 불능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디귿 당사자 기축사유 없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후발적 불능 동그라미. 그럼 휴, 유효. 제가 그때 무효 틀렸습니다. 리을 중간 생략등기는 반사정의로 무효 틀렸죠. 원칙 유효. 언제 무효라고요? 토지거래가 안 나왔죠. 그럼 다 유효. 틀렸습니다. 리을 법률행위의 반사회성 불공정 여부 판단 시기는 동그라미 칩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동그라미. 성립 당시가 아니라 다 틀렸죠. 성립 당시이다. 뭐든지 법률행위 당시이다. 그 뒤에 다 틀렸어요. 뭐 효력 발생 시점 다 틀렸습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이다. 자, 비읍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선의 제3자가 당사자에게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에서 일단 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 103조가 나오는데 103조. 자, 선량한 풍소 기타 사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행위 무효란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다음 741조가 있는데 법률상 원인 없이 이게 공짜로 대표적으로 무효 같은 무효 등으로 타인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반대해서 가면 상대방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가 되면 대표적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746조 불법원인급에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란 강행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란 103조, 104조 무효를 말합니다. 이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래 무효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하필 그 무효가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나가 104조.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즉 폭리자에게만 있다. 근데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불법원인 겁니다. 그럼 자 이제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5개 딱 외웠습니다. 5개 뭐라고 외우셨죠? 강강허신적 기억납니까? 그건 꼭 외우셔야 돼요. 강제입행,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말은 결국 불법원인 것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입행, 강박, 다음 통정의 명의신탁, 양도세 등등 조세에 넣으면 103조 무효는 아니다 해서 강강솔례가 아니라 강강허신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온 이유가 이들은 다 나쁜 행동이에요. 나쁜 짓이지만 103조 무효가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강박은 110조 취소예요.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더라도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통정의 배신은 108조 무효지만 103조 무효가 아니에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무효이지만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103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강강호 신조 나오면 나쁜 놈들이지만 103조 무효는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럼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8번 오세요. 8번. 8번은 법률행위 목적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관계법령이 설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한도를 초과 동그라미 초과하는 범위에서 법규 위반으로 자 무효 동그라미 초과 무효죠? 초과 무효 맞습니다. 2번 강제입행 동그라미. 그럼 여기 강제입행 나왔죠? 그럼 103조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강제입행을 면하는 목적으로 부동산 허위네요.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로화내기는 이건 108조 무효예요. 그건 통정의 표시 108조 무효입니다. 그래도 103조 무효는 아니에요. 틀렸죠? 제일 끝에 반사회적 법령으로 무효이다 틀렸죠. 103조 무효가 아니라 108조 무효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은 이건 103조 무효 맞습니다. 4번 소송에서 자 그다음 말을 가로쳐봐요. 사실대로 가로를 쳐보세요. 그럼 그 말이 없습니다. 없다 해보세요. 그럼 그 뒤에 증언 동그라미 증언. 그럼 거기서 말한 증언은 사실 증언입니까? 허위 증언입니까? 아니면 잘 모릅니까? 사실 증언입니다. 시험은 사실 안 써져요. 그냥 증언은 사실 증언이에요. 허위 증언은 허위라고 써집니다. 그럼 사실 증언하고 돈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하루 일당은 받아야 되니까 상당성 있는 만큼 유효, 상당성을 초과무효, 초과무효예요. 그럼 다시 4번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을 걸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할 것을 약정한 경우 급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 동그라미 그 뒤에 무효 동그라미 맞습니다. 초과 무효예요. 오른쪽 페이지 5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의 강박 동그라미. 아까 강강호 신조는 103조 무효 아니에요. 강박이라는 불법 처벌법이 사용된 때 불가한 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강강호 신조 꼭 외우세요. 다음 9번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겁니까? 그럼 기억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죠. 니은 중개인과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동그라미 그럼 단속 규정. 디귿 주택법에서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 약정 동그라미 이것도 단속 규정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할 수 있는데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이 있어요.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전매하면 주택법에서 3-3 처벌돼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되지만 사적 거래는 유효 이게 단속 규정. 그래서 기억 니은 득이 정답이라 정답은 바로 1번 나옵니다. 그 다음 리을은 X. 리을은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미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 동그라미 이건 무효죠? 무효니까 효력 규정. 비읍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뒷골 당겨요. 듣기만 해도. 다시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상 토지 매매에 대해서 허가를 요하는 건 효력 규정이죠? 허가 없으면 무효가 되니까. 정답은 1번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넘깁니다. 다음에 이제 103조가 나오는데 다시 이어서 103조를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강강호 신조 꼭 외웁니다. 강제입행이 작년 시험 정답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계속 판례를 보는 겁니다. 도박자금을 대여하거나 도박채무를 변제한다. 이건 103조 무효가 되는데 근데 비교할 게 있습니다.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 갑이 을에 대한 도박 채무자고 을이 도박 채권이 있어요. 근데 갑이 도박빚을 갚고 싶지만 갑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팔아서 갚아야지. 그래서 도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매도할 대리권을 줘서 판돈으로 이 도박 채무 변제에 대신하기로 했다 해보세요. 그래서 채권자가 갑을 대리해서
저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자, 그럼 이 행위 중에서 도박과 관계 있는 것과 관계 없는 게 있습니다. 얘들은 도박과 관계 있어서 103조 무효가 되는데 이건 도박과 특별히 관계 없어요. 도박 채권자이든 아니든 대리권 줄 수 있죠. 이건 모르는 사람한테 팔 수 있죠. 이건 도박 채권과 상관없으니까 103조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내면 파란색을 낼까요? 빨강색을 낼까요? 당연히 빨강색이죠. 이건 도박이 있어서 누가 안 틀립니다. 당연히 시험은 빨강색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 동기불법이란 법률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걸 하게 된 속마음, 동기가 불법입니다. 그럼 이거 원칙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거 원칙 유효입니다. 단 이 불법 동기를 표시했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다. 그때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백이 X부동산인데 우리 도박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X부동산을 임대차합니다. 자, 그럼 임대인 갑은 도박장 개설할 목적이 있다. 즉 이 불법 동기가 있다는 것을 갑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누가 말했나요? 모릅니다. 말했다면 없죠?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원칙 유효가 돼요. 유효. 근데 이번에 우리 속 없이 저 도박장 지을 거예요. 놀러 오세요. 라고 표시했다. 또는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동네에 다 알려져 있어요. 이때는 갑은 임대차면 안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였다면 그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잘 비교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중매매를 보겠습니다. 이중매매는 자 원칙 악이라도 유효인데 적극가담 나오면 그때 103조 무효가 되죠. 그리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그럼 여기서 적극가담이란 안 것 가지고 부정하죠. 안 것은 유효입니다. 따라서 알고도 요청했다, 알고도 꼬셨다 이런 게 적극가담이고 이건 절대적 무효라 그 뒤에 나온 자도 보통 항상 정으로 나오죠. 얘도 선이라도 0이 0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그럼 자 원칙의 예를 보는 겁니다. 처음에 가백이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매매계약 체결을 했죠. 근데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받습니다. 그럼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이행에 착수해서 갑은 더 이상 이것을 계약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X를 을에게 넘길 의무가 생겨요. 근데 을에게 넘기지 않고 그 같은 부동산을 다시 병에게 팝니다. 자, 그럼 을이 제1 매수인, 병이 제2 매수인이죠. 그럼 매수인 2명 있네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소유권 취득할까요? 매수인 2명 중에 누가 소유권 취득할까요? 병입니까? 매매에 있으니까 먼저 등기한 사람. 매매니까 뭐 한 사람? 먼저 등기한 사람. 그러게 중개사법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먼저 등기한 사람이 취득합니다. 근데 등기를 병에게 넘겼으니까 뭐 결론은 맞았어요. 그럼 병은 매매할 당시에 앞사실 안 것만 가지고 병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사실 알았더라도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병이 소유자라 갑은 더 이상 X를 넘길 수 없으니까 이 1매매가 이행불능이 빠집니다. 따라서 이행불능이라 을은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은 병이 취득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시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병과 다시 이중 매매했죠. 근데 이번에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적극가담했다. 그때 너는 사회적 비난받아 마땅하니까 매매가 무효가 되고 원인이 모이면 결과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병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 아닙니다. 자, 그럼 보세요. 1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아니면 잘 모릅니까? 이건 유효다, 무효다, 잘 모른다. 유효죠, 유효. 법률행위는 보세요. 법률행위는 무효 사유가 써 있어야 돼요. 또는 취소 사유가 써 있어야 된다. 안 써 있죠? 그럼 다 유효입니다. 다 유효.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할 지위에 있는데, 자, 이때 보세요. 이때 우리 이 매매 계약을 갑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 취소는 금전 채권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옵니다. 금채치요. 요즘 금값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애워요. 금채치. 그럼 을은 갑에 대한
금전 채권자가 아니죠. 오히려 매도인 갑이 금전 채권자고 매수인들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자입니다. 금전 채권자 아니라 금채취 못한다. 그럼 우리 무효등기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물권자 아니죠. 그리고 병과 아무런 계약 관계 없죠. 그러니까 직접 청구 못합니다. 을은 누구랑 계약했죠? 갑과 했잖아요. 따라서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말소해야 되고 직접 청구 못합니다. 근데 병이 이제 말소되기 전에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선이라도 절대적 무효죠. 앞사람 무효면 너도 무조건 무효. 그래서 선의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정이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유효가 되어버리면 다 유효거든요. 따라서 선의정은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래야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대리행위 하자를 잠깐 볼 텐데, 일단 대리행위를 대리인이 했기 때문에 대리행위 하자도 원칙 다 대리인 기준입니다. 우리 판례가 백사주에서 궁박만 본인이에요. 궁박이 아니면 무조건 다 대리인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자, 정이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병에게 사달라고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럼 정이 본인, 병이 대리인인데 병이 부동산을 산다는 게 하필 이걸 이중매매했네요. 근데 자, 대리인이 이 매매계약에 적극가담했어요. 근데 본인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럼 자, 이 매매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그럼 판단은 누가 해요? 이거 지금 궁박 아니죠? 궁박 아니죠? 그럼 다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적극가담했기 때문에 이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선의인 본인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궁박 아니면 무조건 다 대리인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22페이지 오세요. 22페이지. 22페이지에 10번 있습니까? 그려 보겠습니다. 반사회적 법령의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유로 하지 않겠다는 건 무효가 되는 거죠. 2번, 법정에 나와, 자, 증언 동그라미. 그럼 사실 증언이에요? 허위 증언이에요? 사실.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대가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은 유효인데 그 뒤에 초과 동그라미. 그럼 제일 끝에 무효 동그라미 맞았습니다. 2번, 이중 매매임을 자, 알고 동그라미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것만으로 제2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적극가담 아니죠. 그럼 악이 유효. 알아도 유효예요. 알아도 유효입니다. 지금 적극가담 아니에요. 그 다음 4번 양도세 동그라미. 그럼 강강호 신조 103장이죠. 그죠? 그래서 제일 끝에 무효이다 틀렸죠. 제일 끝에 무효 틀렸죠. 이거 103조 무효 아니에요. 강강호 신조. 정답이 바로 4번입니다. 강강호 신조 조세. 5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자, 추인 동그라미. 추인 안 된다 했어요. 추인 아니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효과가 생길 수 없다. 맞습니다. 추인 안 된다 그랬죠? 정답이 4번입니다. 자, 11번 우리 기출문제네요. 1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거 그랬습니까? 그럼 1번부터 읽을 게 아니라 강강호 신조 보여요? 강강호 신조 보입니까? 5번에 강제집행 동그라미. 그냥 그게 무조건 답이에요. 그러니까 강강호 신조를 써먹는 겁니다. 아까 제가 10번도 잘 안 풀었지만 10번 제가 그냥 풀었지만 문제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죠. 그럼 1번부터 아까 읽을 게 아니라 강강호 신조 빨리 찾아요. 그럼 4번에 양도세 있잖아요. 조세. 그럼 제일 끝에 무효 틀렸죠. 그래 1초 만에 답을 찾아요. 11번도 강강호 신조 보여요? 5번에 강제집행. 그냥 그게 무조건 답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강강호 신조 외우면 막 답이 이렇습니다. 1초 만에 풀려 이게. 그리고 그런 항리법은 저밖에 없는 이제 다 아시죠? 저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오른쪽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반사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거죠. 자, 기억.
법률행위 반사회적 동기가 자, 표시 동그라미. 그럼 불법 동기가 표시됐으니까 무효입니다. 니은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한다. 이건 무효죠. 자, 이거 주의하세요. 변호사 의뢰인 간에 자, 형사사건 동그라미. 형사사건의 송금호세 약정은 이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사건은 의뢰인이 완전히 쫄아 있죠. 깜빵에서 꺼내줄게 5천만 원 주세요. 당연히 줍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완전히 쫄아 있으니까 그걸 이용한 약정은 103조 무효. 근데 민사사건은 민사는 돈 안 갚아도 깜빵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덜 쫄아 있으니까 그때 한 약정은 유효. 이점 형사사건에 한 건 무효. 리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이제 허위 나왔죠? 허위 진술 동그라미. 이때는 상당성을 논할 필요 없이 무조건 전부무효입니다. 미음 중개인과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동그라미. 이건 단속 규정이라 103조 문제가 아니죠. 이건 유효. 그래서 정답은 뭐 이미 미음 이미 2번 나왔네요. 2번 아닌 거니까 2번 나왔어요. 다음 비읍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 일부를 양도받게 하는 건 무효입니다. 시옷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나왔네요. 네, 끝까지 읽어야 돼요. 명의신탁한 경우 수탁자의 배명의에 제3자가 이제 적극가담 동그라미. 이때는 103조 무효죠. 적극가담 무조건 103조 무효. 정답이 2번 미음 딱 하나만 103조가 아닙니다. 자, 넘기시면 14번 오세요. 반사질서 법률행위는 무효인 겁니까? 1번 양도세 동그라미. 그럼 103조 아니죠? 2번 부적관계인 부부생활에 이 부부생활은 지금 첩생활이에요. 정상적인 부부 아니죠? 다시 2번 부적관계인 부부생활. 한마디로 첩관계입니다. 첩관계 종류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그럼 첩계약이 나왔죠. 그럼 첩계약을 시작할 때 한 약정은 무효. 첩계약을 끝내면서 한 약정은 유효입니다. 그럼 지금 2번은 첩계약을 시작합니까? 끝냅니까? 2번은 첩계약을 시작해요? 끝내요? 시작하는 거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3조 무효.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죠. 첩계약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자, 2번에서 부적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류를 다음 해지 조건 동그라미. 해지 조건이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동그라미. 증여가 법률행위죠. 그럼 해지 조건이란 증여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해지 조건이 뭐다? 증여 효력이 소멸하는 거. 그러니까 해지 조건을 잘 모르면 다시 내놔로 읽어요. 해지 조건을 잘 모르면 뭐로 바꿔요? 다시 내놔. 줬다가 다시 내놔입니다. 그럼 첫 계약 시작하죠? 처분을 꼬시려면 일단 주는 거죠. 주고 앞으로 너랑 나랑 첫 관계 종료되면 다시 내놔니까 첫 계약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그러니까 103조 무효. 정답이 2번입니다. 잘 이해는 잘 안 되죠? 이게 이해가 너무 잘 된다. 저는 그분이 의심스러워요. 이해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자, 3번.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입니다. 뭐 특별한 하자 없죠? 4번은 강제입행 동그라미. 볼 거 없죠? 103조 아니다. 5번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자 매매계약 동그라미. 이건 아까 봤죠? 이건 103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다음 15번입니다. 법률행위 효력 설명 틀린 겁니까? 그럼 자, 법률행위 효력이 나오면 작년 우리 기출문제죠. 강강호 신조 보여요? 3번에 강제입행 동그라미. 강 보이잖아요. 그럼 제일 끝에 반사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에다가 틀렸죠. 이건 103조 무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바로 3번. 그러니까 강강어신 외우면 막 답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답이 그냥 3번입니다. 그래서 효력이나 백삼조 나오면 강강어신조 찾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무효행위자 전환 동그라미. 전환하는 규정은 불공정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좀 이따 합니다. 2번 경매 동그라미. 경매에는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좀 이따 합니다. 4번 상대방에게 표시의 동그라미 쳐요. 표시되거나 다음 알려진 동그라미.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때는 밑에 무효 맞았죠. 5번 소송에서 증언 동그라미. 사실증언.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동그라미. 넘는을 유식하게 초과. 저는 초과는 알고 넘는은 몰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초과. 그 밑에 무효 동그라미. 초과 무효 맞았죠? 정답이 3번입니다. 다음 16번은 반사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겁니까? 그럼 3번의 민사사건 동그라미. 민사사건에서의 변호사와 선고모 세약정은 103조 아니라 했죠? 정답이 3번입니다. 넘깁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반사질서 법률행위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반사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그 다음 동그라미 칩니다.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동그라미. 맞았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 맞았죠? 항상 뭐든지 행위 당시 기준입니다. 2번 반사질서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자 누구든지 동그라미.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3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1번처럼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4번 다소보험계획 103조입니다. 자, 5번 대리인 동그라미 쳐요.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가담 동그라미. 그럼 103조 뭐예요? 적극가담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이전 매매는 본인이 매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도 반사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된다죠? 되지 않다. 틀려서 정답이 5번입니다. 다음 오른쪽 19번 오세요. 이중매매입니다. 그럼 19번 보세요. 갑소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등기 경로 전에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오 배임행위에 자 적극가담 동그라미 쳐야겠죠? 그럼 103조 뭐요? 그럼 자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갑을병 나왔죠? 갑을병 사례가 나오고 틀린 거죠? 그럼 정답이 거의 4번, 5번이에요. 다시 갑을병 나오고 틀린 것은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거의 4번, 5번. 꼭 그런 거 아닌데 시간이 뭐 20초 남았 20초. 그럼 4번, 5번을 먼저 읽어요. 1초 남으면 4, 5에 찍는 거예요. 그럼 적극가담이죠. 그럼 4번. 자, 4번. 을은 진정명의 회복을 논인으로 직접 동그라미 직접 회용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아까 직접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잖아요. 어때? 10초 만에 풀었죠. 여러분은 꼭 1번부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4번 딱 나왔어요. 그럼 자 동그라미 1번. 1번은 X. 채권 침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 2번. 을은 직접 동그라미 직접 병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2번과 4번을 묶어요. 2번, 4번 똑같습니다. 직접 못한다. 3번 을은 자 갑을대위 동그라미 갑을대위에서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죠. 5번도 X, 5번도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래서 1번, 5번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과감 X 치세요. 정답은 4번. 1번, 5번 몰라도 풀 수 있잖아요. 넘깁니다. 다음 21번. 또 갑을병 나왔죠. 21번. 갑을병 나왔죠.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 정답이 몇 번? 4번, 5번. 그럼 21번 보세요.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했다. 이중매매인데 적극가담이 없네요. 그럼 여기 원칙 유효.
그럼 몇 번을 먼저 읽어요? 자, 4번. 병이 적극 가담 동그라미, 적극 가담한 경우 병. 그럼 여기죠? 절대 가담 무효. 그럼 전노도 무효. 병으로부터 X 소지를 전두관정은 여기 전두관정은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맞았네요. 그럼 5번. 만약 병에 대리인무 동그라미 대리인무가 병을 대리해서 X 토지를 매수하면서 가부 배명의에 동그라미 쳐요. 적극 가담 동그라미. 그럼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죠. 그럼 103조 무효. 가담했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본인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죠. 대리인 기준이라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죠. 그럼 동그라미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럼 여기에요. 지금 1번은 여기죠. 악이어도 유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토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2번 어른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에 이행불능 동그라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여기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동그라미. 적극 가담한 경우 어른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어른병에게 직접 못한다 이 말이죠. 등기 말소 청구나 진정명의 회복 똑같은 거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넘깁니다. 자, 23번 알아보세요. 23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봐요. 중도금 지급 동그라미. 그럼 이행에 착수했죠. 그럼 뭐 할 수 없죠? 이행에 착수했으니까 계약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중도금 지급에서 밑에 박스의 리율로 화살표 리율로 화살표. 그럼 리율 보세요.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 동그라미. 그 해제는 계약금 해제죠. 그럼 할 수 있다. 틀렸죠. 할 수 없다. 다시 문제로 가요. 문제 중도금 지급 동그라셨죠? 지급받았으나 등기 경로 전에 병이 가부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 동그라미. 그럼 103주 모유라 더 이상 문제 볼 거 없죠.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그럼 기억 어른자 직접 동그라미. 직접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청구할 수 직접 없고 어떻게 한다? 갑을 대위해야 돼요. 그럼 기억이 틀렸으니까 밑에 1, 2, 3, 4, 5에서 기억 없는 거 지워요. 밑에 1, 2, 3, 4, 5에서 기억 없는 거 지워요. 그럼 2번과 4번 지워집니까? 지워집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리을 틀렸죠. 그럼 리을 없는 거 지워요. 그럼 1번도 지워지네요. 그럼 3번, 5번이 답이겠네요. 그럼 3번, 5번은 기억 리을 똑같죠. 그럼 미음, 비음만 달라요. 그럼 자 미음. 갑병 간의 매매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이고 적극 가담이 맞아요. 병명이 등기는 갑이 추인 동그라미. 추인할 수 없죠.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그럼 정답이 바로 5번을 가겠죠. 5번. 그럼 자 비읍. 만약 선의정 무효예요. 만약 선의정 무효. 그러니까 선의정 본 순간 제일 끝에 그 아랫줄. 갑과 병의 매매 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이게 유효가 돼버리면 다 유효거든요. 그러니까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이 5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박스로 가지고 아까 기억 풀었죠? 자, 니은 X, 디귿 X. 니은, 디귿 시험범위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시험범위 아닌 게 시험에 나오냐고요? 네, 나와요. 시험범위 아닌 거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그거 몰라도 풀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 지뢰를 밟으면 안 돼요. 그거 몰라도 풀었잖아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시험범위 아닌 거 냅니다. 근데 정답 고르는데 크게 상관없으니까 볼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 쉬가시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공부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